지은아, 미안하지만 취소해야겠다. 민지가 생일 파티를 크게 하자고 해서 돈이 좀 부족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볍게 흘러나왔다. 대신 주변에 말할 때는 내가 버림받은 거라고 하자. 그게 우리 가족 체면에 낫지 않겠니?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세상에, 부모가 딸의 미래를 동생의 파티 때문에 포기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 나를 버림받은 여자로 만들다니. 약혼자 승호는 이해했다. 지은아, 내 부모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날부터 웃음을 잃었다. 매일 출근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느꼈다. 왜 나일까? 왜 민지가 항상 우선일까? 가족 모임에서 민지는 여전히 밝게 웃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내 파티 정말 재미있었어. 친구들 다 와서 축하해줬어.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기심을 나는 알았다. 부모님은 민지를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막내딸이 최고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속으로 삼켰다. 이 고통을 어떻게 갚아줄까?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참아야 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애쓰며 매일 밤 혼자 울었다. 살아야 해, 이걸 견뎌내야 해. 내 마음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다. 지은 씨, 승호 씨가 왜 그랬대? 내가 너무 착해서 그 말들이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운명인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부모님은 그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민지는 SNS에 파티 사진을 올리며 행복을 과시했다. 나는 그걸 보며 조용히 기록했다. 이 모든 걸 기억해. 언젠가 돌려줄 거야. 직장에서의 나는 여전히 성실했다. 상사가 칭찬했다. 지은 씨, 요즘 더 열심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임신하지. 기다려. 내가 나를 망쳤듯이 나도 내 가족을 망칠 거야. 승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부모님 탓이야. 민지 탓이야. 밤마다 독백이 이어졌다. 왜 나만 희생돼? 왜? 나는 민지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SNS, 친구들 모임, 심지어 직장까지.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언니, 나 취직했어. 부모님 덕분에 그 말은 나를 자극했다. 부모님은 민지의 취업을 위해 내 약혼 비용을 썼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더 모아야 해.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웃는 얼굴 뒤에 숨긴 분노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새 남자친구는 없니? 나는 대답했다. 없어요.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망친 거잖아.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소개할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내 행복을 빼앗아줄 거야. 하지만 나는 웃었다. 축하해. 그 웃음은 가짜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설득했다. 오늘도 살아. 이 고통을 잊지 마. 직장 생활은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줄이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이 부족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밤마다 부모님과 민지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SNS를 스크롤하며 그녀의 삶을 분석했다. 파티 사진, 친구들과의 여행, 새 남자친구,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왜 나만 이렇게? 내 마음은 질투와 분노로 물들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민지를 아꼈다. 민지야, 돈 필요하면 말해. 그 말은 나를 상처 줬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졌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하지만 민지는 자유로웠다. 이 불공평함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나는 조용히 정보를 모았다. 민지의 남자친구, 이름은 준호.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SNS를 팔로우했다. 이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참았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축하해, 지은 씨. 상사의 말에 나는 고마워했다. 이 성공은 내 무기가 될 터였다. 돈을 모아야 해. 복수를 위해. 가족 모임에서 민지가 자랑했다. 나 준호랑 여행 갈 거야. 부모님, 돈 좀 주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지갑을 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희생시켰듯이 나도 내 행복을 희생시킬 거야. 하지만 표정은 변함없었다. 인내심이야. 서두르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은 변했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제는 계산적이었다. 임신하지. 부모님의 약점을 찾아 아버지는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어렸을 때 우연히 들은 대화.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왔다. 가족인데. 하지만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나? 민지의 파티 후 내 삶은 엉망이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내가 버림받다니 안 됐어. 그 동정심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왜 나일까? 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마. 하지만 똑똑하게. 나는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복수에 대한 책에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 법, 그 내용이 나를 매료시켰다. 민지의 약점을 파악해. 그녀의 자존심. 민지는 항상 주목받고 싶어 했다. 그걸 빼앗아. 직장에서의 나는 완벽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었다. 계획을 세워. 첫 번째 단계, 정보 수집. 나는 민지의 친구들을 조사했다. 한 명이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민지가 과거에 도둑질한 적이 있었다. 작은 거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부모님과 대화할 때 나는 평범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나를 파괴했어.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어. 민지가 준호와 데이트 사진을 올렸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곧 끝날 거야. 내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익명 계정으로 작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지가 남자친구를 속였다고. 아직 가벼운 거였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민지의 표정이 변했다. 언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문? 속으로는 만족했다. 이제 내 마음은 완전히 변했다. 임신하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과거에 나는 약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책에서 배운 대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했다. 민지의 소문이 퍼지자 그녀는 불안해했다. 언니, 누가 나쁜 소문을 내? 나는 위로했다. 걱정 마, 지나갈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장본인이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지은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나를 자극했다. 내가 망친 건데 나는 아버지의 비리를 더 깊이 파헤쳤다. 회사 문서를 몰래 복사했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이걸 폭로하면 가족이 무너질까? 그 생각에 주저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무너뜨렸어. 민지의 관계에 균열이 갔다. 준호가 물었다. 민지야, 그 소문 사실이야. 민지는 울며 나에게 왔다. 언니, 도와줘.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웃었다. 내가 나를 도왔나?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도왔다. 준호에게 설명해. 내가 말할게. 실제로 나는 더 퍼뜨렸다. 내 심리는 복잡했다. 이게 옳을까? 나도 괴물이 돼가 밤마다 악몽을 꿨다. 과거의 행복한 가족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신하지. 계속해. 직장에서의 성공이 내 무기가 됐다. 나는 변호사 친구를 사귀었다. 민우 씨, 법적으로 조언 좀. 그는 물었다. 무슨 일? 나는 가볍게 말했다. 가족 문제야. 실제로 아버지의 비리를 상담했다. 익명 제보로 할 수 있을까? 민지가 점점 쇠약해졌다. 언니, 나 우울해. 부모님은 걱정했다. 민지야, 괜찮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관찰했다. 내 고통이 내 복수야. 하지만 내 안에서도 고통이 커졌다. 이게 끝나면 나 뭐가 남아? 계획의 다음 단계, 부모님의 체면을 무너뜨리기. 나는 동네 모임에서 작은 이야기를 흘렸다. 우리 부모님, 돈 문제로 약혼 취소했대요. 소문이 퍼졌다. 어머니가 화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모르는 척했다. 저 아니에요. 하지만 만족했다. 민지의 남자친구가 헤어졌다. 소문 때문에 못 견디겠어. 민지는 울었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대답했다. 인과응보인가 봐이. 그 말은 내 심리를 드러냈다. 내가 나를 망쳤으니까. 내 생각은 점점 냉혹해졌다. 더 세게. 부모님 차례야. 아버지의 비리를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주저했다. 가족인데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버림받은 거라고 하자 분노가 솟았다. 임신하지. 민지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니, 너 이상해.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똑똑하네. 하지만 늦었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나는 더 조심했다. 이제 퇴로가 없어. 내 인생은 복수로 물들었다. 친구들이 말했다. 지은아, 내가 변했어. 나는 웃었다. 인생이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내 덕분에. 복수는 이제 본격화됐다. 임신하지.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아버지의 비리를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결과는 빠르게 왔다. 아버지가 조사받았다. 지은아,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내 손이었다. 민지는 더 의심했다. 언니, 내가 한 거지. 그녀는 똑똑했다. 증거를 찾으려 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긴장됐다. 그녀가 반격하면 내 심리는 불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가족 왜 이래?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내 탓이야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 집, 돈 문제 많대. 부모님의 체면이 무너졌다. 민지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소문 때문에 그녀는 절망했다. 내 가격, 불면증이 심해졌다. 나도 잃고 있어.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무섭다. 나는 혼자가 됐다. 이게 복수의 대가야. 민지가 반격했다. 내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언니가 미쳤대. 상사가 물었다. 지은 씨, 괜찮아. 나는 대처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녀가 강하네. 더 세게. 나는 민지의 과거 도둑질을 폭로했다. 익명으로. 그녀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민지야, 사실이야. 민지는 무너졌다. 언니,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알잖아. 부모님은 이혼을 고려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탓했다. 나는 그 혼란을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계획의 클라이맥스, 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부모님의 재정 비리를 고발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주저했다. 정말 할까?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임신하지. 민지가 나를 찾아왔다. 언니, 그만해. 그녀의 눈은 절박했다. 그녀가 약해졌어. 긴장감이 절정이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민지가 증거를 찾았다. 언니, 내가 제보한 거야. 그녀는 울며 말했다. 왜? 우리가 뭐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 진실이 터졌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내가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말했다. 약혼 취소한 거, 소문낸 거, 다 내 탓이야. 그들은 부정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지만 나는 웃었다. 가족. 나 빼고. 민지는 반격했다. 내 SNS를 해킹하려 했다. 똑똑했다. 하지만 나는 대비했다. 내가 나를 과소평가했어. 긴장된 대치.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언니, 명예훼손이야. 나는 막았다. 내 비밀도 폭로할 거야. 내 심리는 혼란했다. 이게 너무 멀리 갔어. 밤마다 후회했다. 멈출까?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임신하지. 부모님의 재정 비리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해고됐다. 지은아, 용서해. 그의 플리.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 민지는 우울증에 걸렸다. 언니, 내 탓이야. 그녀의 말은 나를 찔렀다. 나도 아파. 하지만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그녀의 새 직장을 방해했다. 가족은 산산조각났다.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과 공허가 교차했다. 이게 내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마지막 단계, 완전한 파괴.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충분해. 그러나 운명이 개입했다. 민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언니, 그녀의 약한 목소리.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괴물이 됐어?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흩어졌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민지는 회복 중이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직장에서의 나는 여전히 성공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이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면 파괴했나?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게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나를 먼저 버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울을 봤다.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승자인가, 패자인가?